그럼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예전에 제곱근을 배웠죠? 제곱근은 뭐냐?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은 뜻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X는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뭐예요? 만족하는 X값. 지금 이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 검정색 글씨로 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X값.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고, 우리는 이거를 기호를 사용해서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냐면은, 얘를 기호를 사용해서 A의 제곱근을 기호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나타내기로 했어요. 이건 1단원, 대단원 1단원에서 배운 겁니다.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구하기 쉬운데, 7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7 되는 거 찾기 힘들죠? 그때 쓰는 게 루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7의 제곱근이 된다. 일반화시키면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즉,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지금 잘 보면 이미 알겠지만 아는 친구들은 여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푸냐? 여기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X제곱은 15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이에요. 좌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5는 0. X에 대한 2차식은 0꼴이 나오죠. 이건 2차 방정식이 맞고요. 우리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형태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형태는 이겁니다.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B가 0이니까 1차항이 없는 거죠. 1차항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런 식으로 X제곱은 K꼴, X제곱은 K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우면 돼요. X제곱이 15란 얘기는 X는 15의 제곱근이란 얘기예요. 즉 루트 15랑 마이너스 루트 15란 얘기죠. 이거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라고도 써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원래는 이 또는을 확실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다를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적어주기도 해요. 2차 방정식에서. 여기 밑에 나와있죠. X제곱은 K, 단 K는 0보다 크다. 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때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루트 K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K이다. 이거를 간단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한 번에 쓰기도 합니다. 또는의 의미가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K가 0보다 클 때라 그랬는데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X제곱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도 2차 방정식입니다. 좌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는 0. X에 대한 2차식은 0꼴이 나와요. 근데 얘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없잖아. 얘는 해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책이나 이런 데 잘 안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2차 방정식 맨 처음 얘기할 때 보통 해가 두 개가 있고 중복될 경우, 완전 제곱식이 나올 경우 중근이라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쓴 게 바로 해가 없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K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 옛날 제곱근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AX제곱 더하기 C는 0. 그러니까 1차항이 없을 때는 넘겨줘서 X제곱은 K꼴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인수분해 없이 제곱근으로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볼 건데 그 전에 이 사이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K가 0보다 커야 되고 K가 0일 때는 중근이 나와요. X제곱은 0이니까 X는 0 하나. K가 0보다 클 때는 해가 두 개 나오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고. 그거까지는 교과서에 안 나와있죠?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이런 꼴들 AX제곱 더하기 C는 0꼴들 1차항이 없는 것들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4X제곱 마이너스 7은 0의 풀이는 7을 넘겨요. 그럼 4X는 7이 나오죠. 4X제곱은 7. 그 다음 4로 나눠주면 X제곱은 4분의 7이 나옵니다. 즉 X는 4분의 7의 제곱근. 따라서 풀마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자, 루트 4분의 7 그대로 냅두면 안됩니다. 루트 4분의 7 분모 분자 루트 따로따로 나눠주면은 루트 4가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7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또는으로 써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에 써도 됩니다. 예.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모의 루트가 알아서 없어져요. 왜냐면 분모가 루트 4니까 알아서 없어지면서 2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4분의 7이라고 쓰지 말고 얘처럼 이렇게 쓰지 말고 밑에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2분의 루트 7로.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 1번에서 4번만 풀어볼 건데요. 4번 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7은 0이죠. 그럼 7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도 돼요. 실제로 항이 두 개인 경우에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러려면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곱근을 이용해서 보면 3x제곱은 7이고요. x제곱은 3분의 7이 나옵니다. 따라서 x는 자,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곱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x제곱이 3분의 7이라는 얘기는 x는 3분의 7의 제곱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이 돼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돼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제곱근은 항상 두 개 나온다 그랬죠?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 그 두 개는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 그래서 루트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단원에서 배웠고요. 자, 저거를 이제 유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유리화 시키는 방법 루트 3분의 루트 7로 일단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분모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루트 3을 똑같이 곱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1이 나와요.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1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는 예전에 배웠던 a의 제곱근 구하는 방법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근데 a의 제곱근 뜻이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x제곱은 k꼴 이런 것들은 바로 루트를 씌워주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 ax제곱 더하기 c꼴 1차항이 없는 것들은 넘겨준 다음 정리를 해서 얘처럼 이렇게 x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근데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것만 풀었기 때문에 별로 인수분해 이용한 풀이보다 더 쓸모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1차항이 있든 없든 제곱근을 이용해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2차 방정식 형태, 이런 형태를 풀 때 전부 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돼도 인수분해가 안 돼도. 자, 먼저 예제 1번을 보면 예제 1번은 물론 일반적인 이 형태로 나오진 않았지만 얘를 전개해보면은 1차항이 있는 애예요. 얘는 전개해보면 1차항이 나와요.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냐면은 양변을 3으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3. 그리고 얘를 한 덩이로 보는 거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 3이니까 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x는 1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풀마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얘기는 내가 한 번에 쓴 거지만 따로따로 쓰면은 이 얘기랑 같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자, 답에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또는 적어놨는데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직 처음에 헷갈리는 학생들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주세요. 처음에는 헷갈리면 지금 예제 1번 옆에 있는 따라하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잠깐만 따라하기를 나랑 해보고 밑에 문제는 하나만 나랑 같이 풀어볼게요. 따라하기는 나랑 해볼게요. 자, 따라하기 양변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개하면은 일반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있죠.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우리가 제곱근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완전 제곱식 부분만 남겨요. 그러려면 2로 나눠야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x-3의 제곱은 5가 나온다. 그래서 x-3을 한 덩이로 보면 x-3의 제곱이 오기 때문에 x-3은 5의 제곱근이므로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x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3 더하기 루트 5 또는 하나는 3 빼기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또는 혹은 5와 뭐라고 적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쉼표는 적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거 귀찮으면은 이 위에처럼 써도 된다고 앞에 나와 있죠. 간단하게. 근데 이 위에 거의 뜻을 뭔지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일단 처음에 나눠서 써보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x제곱은 k꼴. 처음에는 x제곱은 k꼴. 풀 수 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그 다음에는 ax제곱 더하기 c는 0. 1차항이 없을 때 c 넘겨주고 a로 나와준 다음에 이 꼴로 만들어줘서 풀어주면 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완전 제곱식이 있는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완전 제곱식이 있는 형태는 전개해 보면 1차항도 있겠지만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또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말고. 그래서 밑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2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2번에 2번. 문제 2번에 2번을 보면은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이 있죠. 이거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전개해도 돼요. 전개해도 되는데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방법으로 풀 수가 없고 대신 완전 제곱식이 딱 떡하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배운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12만 넘겨주면 x-1이 제곱해서 10이니까 x-1은 12의 제곱근이고요. 12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 넘겨주면 플러스 1이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는데 루트 12는 또 우리가 2 루트 3으로 바꿔 써줄 수 있어요. 12는 2의 제곱 4 곱하기 3이니까 2를 밖으로 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x는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쓰면 하나는 1 플러스 2 루트 3 또는 하나는 1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지금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2차 방정식을 풀어봤는데 지금 먼저 x제곱은 k꼴 굉장히 간단한 꼴이죠. 이거 혹은 1차항이 없는 거 ax제곱 더하기 c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기가 쉬워요. 근데 더 복잡한 꼴도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신에? 완전 제곱식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만 있으면 그 완전 제곱식만 냅두고 넘겨준 다음 제곱근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완전 제곱식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 일반적인 형태는. 그거는 이제 99페이지로 넘어가면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풀게 되면은 사실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걸로는 못 푸는데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면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제곱근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앞에서처럼 루트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 제곱근의 의미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한번 나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x제곱 더하기 6x가 있고 2는 넘겨줍니다. 뭐 안 넘겨도 돼요. 넘겨주고 해도 되고 안 넘기고 그냥 좌변에 내뒀다가 나중에 넘겨줘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뭘 더해 줄 건데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우리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나오도록 뒤에 어떤 숫자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럼 몇을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이 나올까? 우리 원래 완전 제곱식 예전에 맨 처음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에서 배웠을 때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배웠어요. 잘 보면 우린 이 뒤에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 거를. 지금 여기 x제곱 더하기 6x를 뒤에 더해줄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면은 a는 이 앞에 있는 거니까 빼고요. a를 뺀 2b로 봤을 때 이 2b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절반의 제곱. 예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중근할 때도 얼마 전에 중근할 때도 중요하다 그랬고 예전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도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했는데 그때 이 공식을 배웠습니다.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얘처럼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맨 뒤에 칸을 채울 때 중간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넣어주면 된다. 즉 여기서 뭘 넣어주면 된다? 6의 절반의 제곱. 즉 2분의 6의 제곱. 3의 제곱이죠? 이걸 넣어주면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변에만 더하면 안 되니까 우변에도 그냥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고요. 우변은 2 더하기 3의 제곱, 2 더하기 9니까 11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마저 풀어주면 좌변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우리가 더해줬기 때문에 돼야 돼요. 안 되면 잘못 푼 겁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 x 더하기 3의 제곱이 11이다. 그러면은 제곱근의 의미 x 더하기 3은 11의 제곱근이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마지막으로 x는 3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 또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줘도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를 의미한다는 거 따로 마이너스 3 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 또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교과서로 넘어갑니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태까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형태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단 a는 0이 아니다. 좌변이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푼 거랑 똑같은 예가 들어져 있고요. 숫자를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1단계. 여러분 상수항 우변으로 안 넘겨주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넘겨주는 게 좀 더 편할 수는 있죠. 그리고 양변에 어떤 숫자를 더해줄 건데 똑같이 더해줘야 식이 유지가 되니까. 혹은 좌변에서만 할 거면은 더했다 빼줘도 상관없어요. 그 숫자를 어떻게 구하냐? 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여기 써져 있죠. 양변에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 x의 개수라는 게 1차항의 개수라는 소리예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9를 양변에 더해준다.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2단계가 거의 핵심이고 3단계는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돼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숫자를 더해줬기 때문에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4단계는 앞에 배웠다시피 제곱근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 다음에 x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사이드에 또 나와 있죠. x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11은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 또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뭐 이제 익숙해지면 저렇게 간단히 나타내도 되고요.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 단계를 알려줬으니까. 자, 먼저 숫자를 우변으로 넘기는 게 1단계. 숫자를 우변으로 넘기는 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 2단계는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뭘 더해주죠?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더하려면은 얘의 절반의 제곱. 절반이 몇이에요? 절반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8이 절반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더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6이 나와요. 좌변 인수분해. 자,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다. 좌변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예요.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우변 계산해주면 14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4단계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기. 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4니까 x 마이너스 4는 풀마 루트 1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넘겨주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제는 답에도 그냥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간단하게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중요합니다. 만드는 방법 중요해요. 앞에서 많이 연습을 하기도 했고요. 빈칸 채우기로. 그리고 이 절반의 제곱 2단계가 핵심인데요.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절반의 제곱 더하는 건 앞에서도 공식으로 배웠어요. 언제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냐면은 이게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항상 그래야 돼. 1일 때.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일 때라는 거 일단 간과하지 말고 3번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뒤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에 4번 보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6은 마이너스 6x라고 나와 있는데 이대로 냅두면 안 돼요. x제곱 더하기 6x 2차항과 1차항을 좌변으로 보내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보냅니다. 이게 1단계예요. 물론 다 좌변에 냅둬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가장 중요한 핵심. 뒤에 어떤 수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더해주는 수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 6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절반의 제곱. 여기 앞에가 1이죠? 여기 앞에가 1일 땐 이렇게 하면 돼요. 공식 예전에 배웠던 걸로. 자, 6의 절반은 3. 3의 제곱은 9. 바로 9를 더해줄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3이 나와요.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 3단계죠.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는 3이고. 마지막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기. 자, x 더하기 3의 제곱이 3이니까 x 더하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마지막으로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이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2단계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양변에 뭘 더하냐면은 2분의 1차항의 개수의 제곱. 그러니까 1차항이 8이면 4의 제곱, 1차항이 10이면 5의 제곱.
1차항이 뭐 3이면 절반이니까 2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00페이지로 넘어가면 예제를 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7은 0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 똑같이 해요. 똑같이 막 해. 똑같이 했어. 4x제곱 마이너스 12x 냅두고 마이너스 7을 올려주고 여기다가 12의 절반의 제곱 36을 더해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1일 때만 절반의 제곱을 더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1이 아니면 사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1이 아닐 경우, a가 1이 아닌 경우는 양변을 a로 나눠서 먼저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4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4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분 4로 나눠야죠. 4로 나누면 4분의 7은 0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양변을 4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에 나누기 4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공식 쓸 때도 여기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절반의 제곱 공식 쓰라 그랬는데 1이 아닐 때는 지금처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스킬입니다. 사실 이게 1단계에 들어가야죠. 이제 1단계에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고 상수항을 넘겨준다. 상수항 넘겨주면 마이너스 4분의 7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절반의 제곱을 더해줄 건데 절반이 조금 어려워요. 절반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냥 이거 제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면 돼요. 뭐 당황하지 말고 분수가 나와도 분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4분의 9가 나오고요. 좌변을 인수분해,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자 분수가 나와서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알고 나서 알았어요. 왜? 여기 우리가 절반의 제곱 더해줬잖아. 앞에 거 제곱, 이건 뒤에 거 제곱, 가운데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식을 맞춰줬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호는 여기 거 따라오고 부호는 여기 거 따라오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위에 거 보고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고치고 바로 1로 넘어와도 돼요. 그냥. 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지 알겠죠? 얘는 4분의 2가 나오네요.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따라서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x-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루트 2분의 1. 따라서 x는 루트 2분의 1 유리화 먼저 시켜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유리화 시키면 왜냐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2랑 루트 2를 위아래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유리화가 루트 2분의 1은 유리화가 2분의 루트 2로 유리화가 되고요.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넘겨주면 2분의 3 뿔마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써줄게요. 그래서 x값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조작하는 방법만 잘 알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 푼 방법, 그러니까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 사실 앞에서 나온 것들은 조금 특수한 경우예요. 1차항이 없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 애초에 나와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넘겨줘서 제곱 빼고 다 넘겨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서 풀어주면 돼요. 제곱근을 이용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이 일반 형태로 나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2단계예요.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해주냐, 뭘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이 나오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수는 1차항의 개수를, x의 개수를 절반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돼요. 1차항의 개수가 이것처럼 양수면, 아니, 짝수면은 절반했을 때 뭐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데 여기서처럼 2분의 3이 나와도 절반이 2분의 3이죠. 절반이 2분의 3인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제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절반의 제곱을 사용을 하려면 2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얘처럼 1이 아니면 1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핵심 2단계만 잘 넘어가면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는 이거 4번을 풀어볼게요. 4번 보면은 먼저 2x제곱 플러스 2x는 1로 정의를 좀 해줄게요.
정리해 줬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2예요. 1이 아니죠? 2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x는 2분의 1. 여러분 양변을 나눠줘야 돼요. 양변을 똑같이 나눠주고 한쪽 좌변만 나누고 그러면 안 돼요. 우변만 나누고 그러면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를 더해줄 건데 절반의 제곱. 뭐의 절반의 제곱? 1창의 개수. 여기서는 1이죠. 절반하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더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의 제곱을 더해야 돼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양쪽에 똑같이 더해줘야 되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저기 계산 안 하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미 맞춰준 거예요. 앞에 거 제곱, 얘는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얘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되도록 이미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바로 해주면 돼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고, 우변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나와서 4분의 3이 나오네요. 4분의 3. 즉 얘를 제곱했더니 x 더하기 2분의 1을 제곱했더니 4분의 3이 나왔다. 그 얘기는 x 더하기 2분의 1은 루트 4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오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이다. 잊지 말고 얘는 정리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루트를 분모 분자 따로따로 씌워주면 분모가 루트 4니까 루트가 벗겨져서 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합쳐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x값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루트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복잡해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뒤에 근해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다 보면 죄다 분수 나오고 루트 나옵니다. 이 어느 정도 익숙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 스킬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는 인수분해만 되는 것만 풀 수 있고 대신 얘는 조금 더 복잡해요.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지금 4번 풀이를 이 정도 했는데 인수분해보다 확실히 길죠. 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얘는 매번 이렇게 풀지 않고 얘를 이제 일반화, 공식화 시켜요. 그게 바로 다음에 배울 근해 공식입니다. 뭐 이번 시간은 그거 안 배울 거니까 어쨌든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매번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공식화를 시킨 게 근해 공식이라는 거 알아두고 예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좀 간단한 것들 1차항이 없는 경우들을 했다면 1차항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